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희연 PB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굵직한 이슈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실적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LG화학의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와서 수치만 확인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LG화학의 매출액은 11조 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368억 원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4,767억 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LG 엔솔 자회사 부분의 영업이익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본업에선 좀 적자를 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일단 2시에 IR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첨단 산업, 석유화학 어떠한 코멘트가 나올지 변화 요인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이야기도 하겠지만 1번부터 차근차근 좀 이야기 시작해보죠. 관세로 시작해 볼 건데요. 반도체 100% 관세, 여기서부터 물음표 달고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톱에 대한 영향력 여러 가지 이슈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이 헤드라인부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뚝 떨어진 100% 부과할 것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자,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치가 다르긴 한데 삼성전자 먼저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장 초반에는 애플발 호재가 동시에 나오면서 좀 관세 이슈를 상쇄한 듯 하다가 지금은 좀 7만 원 선 또다시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황 팀장님, 100% 수치까지 아니면은 정부 측에서 예고를 하고 있는 대로 최고이라는 포인트를 달고 안도해도 되는 건지 관세 그리고 지금의 위치 먼저 설명 듣고 가도록 할게요. 네, 뭐 일단은 이 이슈 나오고 나서 뭐 삼성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렇게 관세 매기겠다 그 후속 기사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세 협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기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본처럼 약간 좀 이렇게 허겁지겁 다시 또 해야 되는 사례 좀 약간 특수한 사례를 빼고는 네. 지금은 좀 다시 협상하지 않을까 또는 그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좀 관세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 어차피 관세에 대한 얘기 지금 이거 말고 의약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미 시장에 알려진 지가 꽤 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몇 주 전부터 프라이싱 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게 가격이 맞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이슈가 더 커져서 시장에서 더 악재로 받아들였다면 주가는 좀 한참 더 밀려 내려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스틴부터 시작해서 공장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생산한 반도체들은 좀 타격이 좀 확실히 덜하지 않을까. 그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애플하고 나온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부장 회사들의 주가를 계속 탄탄하게 버티게 하는 주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황 팀장님 애플과의 모멘텀 그러면서 파운드리 쪽에서 이뤄낼 수 있는 변화 요인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를 더 봐도 된다라고 조언을 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와 맺은 이제 파운드리 계약이 뭐 사실 조금 그 하이닉스보다는 뭐 TSMC보다는 당연히 좀 작게는 하겠습니다. 당연히 좀 가격적으로 좀 많이 마진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 테슬라라는 레퍼런스를 갖게 되면 후속 빅테크나 다른 기업들한테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죠. 근데 물론 이런 애플과의 계약이 테슬라하고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진작부터 내용은 협의는 아마 오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들 중에 2개를 이제 수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이익 성장성, 파운드리에 대한 이익 성장성 그래도 여전히 5나노급 이하를 할 수 있는 데는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뭐 TSMC가 워낙에 너무 잘 되고 공장 캐파를 더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을 누렸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계속 위로 열어놓고 긍정적인 자리라고 정리를 팀장님 할까요? 지금 최근에 주가 밀릴 때도 보면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요. 전형적인 단기 상승
초대형주의 단기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 정도로 일단은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변수가 나타났을 때는 어떨지 김민수 대표님과 대만 TSMC발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대만 정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TSMC는 미국의 100% 반도체 과세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더 나오는 이야기는 봐야겠지만 지금 이 영향력을 생각해서 또다시 우리가 전략 수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 0%와 100%와 15%는 분명히 다른 셈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대표님 해석 좀 들려주세요. 너무 숫자놀이에 몰입되지 마세요. 그렇게 볼 필요 없다. 거기서 떨었다가 뭐 반도체 정리하라고요. 그건 하지 말자. 다 틀려요. 그러다가 근데 오늘 잘못하게 되면 뭐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아침부터 쫓아갔었으면 또 당했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지금 관세 관련된 쪽에서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국가별 관세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일단 최혜국 대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랑 이제 최혜국 대우 쪽에서 국가별로 진입했을 때 가장 낮은 쪽들이 EU 쪽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만은 안 정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뭐 25%니 뭐니 뭐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국가별로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5%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또는 두 번째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100%를 얘기했는지 그 기분과 뉘앙스를 같이 빙의를 한다. 난 트럼프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게 되면 기분이 안 좋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오늘 나왔던 얘기가 애플이 1,000억 달러인 거에 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분이 업돼서 고무돼서 그러면 반도체 니네 우리한테 투자 안 하면 다 100%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가 뉘앙스지 네. 그게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숫자에 너무 몰입될 필요가 없는 거네요. 100%라고 하게 되면 더 타격을 받는 게 우리야 뭐 그냥 관세를 물고 비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지금 KPX 투자 열심히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부터 나머지 기업들은 얼마나 큰 타격입니까? 그게 더 걱정이죠.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항의하고 날릴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핵심은 리쇼어링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다 투자를 하고 돼 있는 상황들이죠. 삼성전자는 벌써 파운드리 공장 2개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부터 진입해서 2028년까지 패키징 공장 건립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해당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면제입니다. 근데 패키징이잖아요. 사실 네. 뭐 낸드나 디램이나 핵심적인 거는 미국 외에서 설립을 하고 있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큰 틀에서 미국에 투자를 했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그것만, 따진다라고 네. 하게 되면 기업별로는 오늘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애플도 만약에 그러면은 인도 관세가 정해져서 뭐 30%가 정해졌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그럼 인도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오는 팍스콘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에 대한 압박을 받겠죠. 근데 투자했기 때문에 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약속만 해도 일단은 면제. 일단 투자한다라는 쪽에서 진행되는 것만 봐도 면제라고 하게 되면 아직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의 툴을 통해서 이걸 숫자만 보고 나면서 이거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열어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업황과 지금 돌아가는 상황 쪽에서 이 회사들이 AI 시대 그리고 또 지금 상황 쪽에서 특별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실적과 함께 찾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뉴스가 대표님 오늘은 복합적으로 나온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관세 이슈를 큰 틀로 봤을 때는 계속 투톱 중심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가격적인 위치에서 소부장이나 애플 관련주나 이렇게 조금 뜯어봐야지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는 건지 궁금해요. 애플 관련주요? 네, 애플과 오랜만에, 손을 잡아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예. LG노텍 사요? 그건 아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죠. 앵커님이면 앵커님답게 패널에 오게 되면 삼성전자 사요, SK하이닉스 사요 이거 물어보시려고 또 하신 거죠? 맞아요. 네. 그럼 벌써 한 72번째 질문 받았기 때문에 100번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100번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해서 나 이쪽으로 매매하겠다. 이쪽으로 가져갔으면 그거 하시면 되고 하이닉스를 내가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수익 많이 나 있다. 근데 여기서 고민된다라고 하게 되면 줄여서 삼성전자 같이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어차피 수익 많이 나 있으니까 그럼 차라리 하이닉스를 흔들리게 되면 내가 사겠다. 어차피 지금 사이클에는 중심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서 원한 정한 대로 그대로 정책 내 방향들을 맞춰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 더 간다고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요 아니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반반하든가 아니면 좀 나눠서 사든가 아니면은 나는 그냥 하이닉스로 가겠어 그러면 삼성전자 갈 때 또 소외될 거 아닙니까? 그때 또 기회가 나오겠죠. 근데 하나는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봐가시면서 그냥 입맛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슈에 일일비하지는 말아야겠어요. 큰 길을 보고 달려가 보자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큰 길을 봤을 때는 여기 어떨까요? AI 카카오그룹 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이 마련될까요? 황 팀장님, 국민주였던 카카오입니다. 오늘 꺾이는 거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상당 고점 노크하고 있고요. 거래가 실립니다. 그래서 의미 부여를 크게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요 관점으로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번에 소버린 AI에서 탈락하기는 했죠. 네, 그게 좀 있었죠. 아쉬워서 그날 조금 주가가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또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거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호실적 나오고 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콜에서 답변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카카오가 상반기에 이제 챗GPT 오픈 AI하고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밝힌 바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청사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AI 에이전트의 모델로 가는 부분들인데요. 카카오톡은 이제 국민 메신저답게 정말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 정말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고 이 많은 이제 카카오톡 사용자들을 어떻게 유료화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 것이냐. 지금 AI 서비스들이 평균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카카오톡을 유료한다라기보다 이 카카오톡을 이용한 유료 플랫폼들을 몇 개를 더 오픈 AI와 협업해서 더 붙이면 돈을 얼마큼 더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청사진들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버린 AI에서 탈락한 부분이 조금 카카오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AI 산업은 단순하게 뭐 기술 발전, IT 기술의 발전이라기보다 더 큰 범위 내에서는 이제 전략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부 주도의 입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네. 수익성보다는 뭔가 기술 발전 쪽에 더 많이 치중할 확률이 좀 높아졌죠. 근데 카카오가 이번에 탈락을 하게 되면서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익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이 좀 더 마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렸다면 이 이야기가 부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다 보고 시장이 좋다 보니까 카카오가 이번에 탈락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호실적과 더불어서 주가에는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밀려버렸으면 추세가 완전히 부러져 버릴 수 있는 위치였는데 오늘 다행히 추세 우상향을 다시 되돌리는 거래량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거래량까지 터뜨리면서 올라온 자리라서 지금부터 매매하셔도 충분히 늦지는 않았다.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뭐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네. 충분히 올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용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이야기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적 나온 종목 반응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쪽에서의 실적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CJ ENM의 실적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조 3,1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사실 컨센 추정치를 하회했습니다. 286억 원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CJ ENM 지금 주가 상황은 2%, 오늘 좀 IR 이후의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도 나왔습니다. 같이 좀 확인해 보죠. 자, 여기는 매출액 전년 대비 16.5% 감소한 1,144억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용하게 형제 흐름은 나옵니다. 고점 부근에서 밀린 상황입니다. 적자 전환이거든요. 영업손실 29억 원으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2시부터 어떻게 하반기 전망 3, 4분기를 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 나오는 것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카카오 AI로 돌아오도록 하죠. 여기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대표님 앞서서는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예요 드렸으면 이 질문 가야죠. 네이버가요? 아니면 카카오가요? 지금 상황에서도 카카오는 계속 고점 노크. 네이버까지 근데 살짝 움직여서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왜 예측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가 않을까요, 질문이. 그래서 더 재밌죠? 아,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저한테 할 때마다 제가 똑같은 질문 드렸죠. 저는 다른 분들 다 네이버라고 하더라도 저는 카카오다. 맞아요. 예, 올해는 카카오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슬슬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서서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카카오 관련된 쪽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 동향 움직일 때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보면 박스권 앞에까지 들어가는 자리에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거는 없습니다. 네. 그냥 갖고 계셨는데 지금 수익이 나셨다 그러면 좀 줄이세요. 줄이셔야 한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강하게 움직인 다음에 추세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눌림목 들어왔다가 다시 움직이는 경우들이 높기 때문에 그냥 간다고 내일도 또 한 10% 올라가나 이렇게 보실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카카오를 오랫동안 봐온 입장 쪽에서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으로 만약에 좀 장기 조정 받다가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꼭 나와야 될 단어가 오픈 AI와 뭘 한다는 이 관계가 정립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좀 바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여기서 끝나느냐? 네이버도 지금 딱 보게 되면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실적입니다. 특히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 정도 실적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 400억 정도 더 나오는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상저하고로 바뀌어 있고 네. 네이버는 플랫합니다. 네. 그러니까 5천억대로 거의 플랫한 수준인데 이게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만한 변화가 나와준다 그러면 네이버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자리가 네. 완벽하게 이렇게 눌림목에서 딱 옆으로 행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료만 나오면 나 움직이겠어 라는 쪽들도 있다 보니까 완전히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때 한번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거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 또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는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예. 스테이블 코인은 알겠습니다. 한국 쪽에서 안 됩니다.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데 그쪽은 배제하시고 거기다 그냥 어차피 AI 쪽과 함께 나오는 변화를 가지고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 정책 이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세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 TF, 카카오 이어서 토스도 꾸리긴 했는데 대표님 그럼 요거 짧게만요. 네. 카카오페이의 의미 부여가 지금은 X인 구간인 걸까요? 하게 되면 어제 보니까 카카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13개 은행을 TF로 구성을 네네. 해서 거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은행을 통해서 관리를 충분히 하면서 은행 쪽으로만 관리를 하겠다는 쪽이고 그러면 카카오 그룹은 카카오 뱅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카카오 그룹과 함께 다 같이 총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마음에 드는 모습들이죠. 근데 그럼 말대로 그럼 네이버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모멘텀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들이고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했듯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에서 뭐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개설 못 하는데 차라리 그거를 송금할 때 이걸 많이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게 캐파가 지금 얼마나 클까요? 저희 통화량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은행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적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손해겠네요.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됐었을 때 은행이 명과함이 다 있는 상황들인데 그걸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니까 무조건 이거는 또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라고 보는 거는 말이 안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좀 주춤하고 좀 작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우리가 인구 소멸 국가가 돼서 진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당 부분에 적어도 우리나라의 인력의 한 30%를 그들이 공급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거래 수단, 송금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멀었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황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죠. 팀장님은 디지털 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그 줄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좀 좁혀서 이슈화를 챙겨본다면 제 부각 구간인지 이 관점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도와 흐름에 맞춰서 금융위 산하 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STO 관련해서는 법제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단기적 모멘텀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맞긴 한지 이 관점은 궁금하네요. 뭐 앞서서 제 의견도 거의 비슷하게 설명 다 해주셨고요. 네. 지금은 뭐 주가가 뭐 올 수는 있죠. 네. 뭐 그 내용과 상관없이 주식이라는 거는 뭐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주가도 많이 밀렸고요.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다 묶여서 지금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매 정도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워낙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말씀하셨던 대로 더 커져 나가기에는 뭐 그 생태계는 뭐 구성해서 갈 수 있지만 네. 과연 스테이블 코인으로 과연 돈을 얼마큼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매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관련해서는 미국의 코인베이스나
서클 같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황 팀장님 이어서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정책의 힘은 그러면은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정책적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지주사, 자사주 소각 이슈, 고배당주 요 키워드가 많이 계속 주춤하잖아요. 네. 뉴스 영향력도 낮고요. 그럼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큰 줄기는 맞다면 대응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지금은 뭐 지주사들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네. 언제든지 트리거만 나오면 모멘텀만 나오면 다시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리과세라던가 아니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던가 세제 개편안 실망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 매물로 일단은 나온 상태고 계속 이제 다시 원상 복귀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정치권에서도 쉽게 10억으로 강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아마 코멘트들이 있을 거라서 지금 구간에서 정책으로 올라왔던 주식들 사실 그리고 정책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단순 테마주는 아니잖아요. 네. 지주사들이 배당도 많이 주고 워낙에 좀 싼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실적도 되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셨다면 뭐 은행, 금융지주사들 그다음에 일반 회사 지주사들 모두 다 지금 보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는요, 지금 카더라 네. 그렇게 검토한다라는 이슈로도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면 확정되면 움직일 가능성을 높게 그쵸.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신규도 그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소리일까요? 베팅 영역이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지만 네. 신규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 조금 더 비교 우위를 찾아본다면 더 좋은 것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선 중립 정도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중립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결의 질문 김민수 대표님께도 드려볼게요. 네. 관세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쭉 풀어봤고 앞서 황 팀장님과 정책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큰 줄기에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시선은 어떠신가요? 지주사 쪽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변화 나올 수 있음을 가늠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표님은 보실지요? 이거는 그냥 온순히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계속 또 푸시를 계속 해줄 수 있겠느냐, 밸류업에 대해서 해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저희가 이제 신뢰와 또 이제 그 안정적인 계속 유지되는 그 기조가 이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저희 생각보다 조금 자꾸 삐끗삐끗거린다 그러면은 주가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대표적인 그를 안고 움직였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지금 당장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결론은 거기서 나올 것 같고, 근데 당장은 휴가 다녀오셔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25일 날 열리는데 거기서 현안 가지고 막 생각할 때 이쪽을 좀 챙겨 주시겠느냐? 아직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힘이 떨어진다. 근데 힘 떨어질 때 미리 대응할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갖고 계셨다가 네.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갖고 계셨다가 일단 뭐 비중 많다 그러면은 조금 좀 관리는 하셨다가 그게 확인되고 그다음부터 턴할 때 그때 차라리 아유 이상 없어 그러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팁까지 정책 쪽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4위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살펴볼 이야기 오늘 많거든요. 일단 화장품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황 팀장님, 저희 APR의 서프라이즈 실적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이긴 한데 이제 궁금한 건 APR이 음봉 전환이긴 해서 내일이 달바글로벌의 실적 발표더라고요. APR과 달바글로벌을 보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달바글로벌로 더 서프라이즈 기대해 볼까요? 최근에는 세롬보다 더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추세라 달바글로벌 중심으로 화장품의 추세 계속 가져가도 될지 질문 드려볼게요. 두 회사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APR은 예상한 실적 좋을 거로 예상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실적들이 나왔고 계속적으로 글로벌리 확장해가는 국면이다 보니까 과연 세런이 나온다면 그 물량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 매수 자금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대기 자금이 있었습니다. 많네요. 네. 달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바도 지금 글로벌 확장 국면이에요. 뭐 이제 미스트 원툴이라는 뭐 그런 안 좋게 표현하자면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지금 이번 달 말에 보호 예수가 물량이 꽤 많이 풀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것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글로벌 확장성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비재 부분에서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그 기업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일반 산업재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좀 접근하기 좀 편하고 아이템에 대해서 그리고 분석하기 편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무비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화장품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 뭐 어제 CJ가 올랐던 것도 CJ 올리브영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올리브영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죠. 달바 제품들이.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국내 해외 실적도 해외 실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가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뭐 전고점이 한 24만 원, 한 1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구간만 넘어간다면 사실 이제 상단은 완전히 열려버리는 그런 구간이고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 예수가 풀리더라도 아직은 좀 시간 좀 남았고요. 네. 그리고 내일 실적에 대한 기대도 많이 커서 내일 주가가 아마 변동성이 좀 많이 클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올라가는 흐름들 보면 거래량도 별로 없고 정말 내일 기대감 딱 반영해서 주가는 뭔가 이제 폭풍 속에 좀 샷잔처럼 고요하게 좀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들 특히 뭐 대표적으로 파마리서치 같은 또는 소비자 중에 대표적이었던 SMG 엔터 같은 투자 노하우 멀티플 상향 기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잘했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갔는데 해외에서 확장 국면이 되는 구간들이잖아요. 이런 멀티플 확장 국면을 파마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이제 잘 받고 미국에서 많이 받고 그리고 쌈지엔터가 이제 중국하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 끌었던 것처럼 달바글로벌도 이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기대를 많이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 이제 화장품 대장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일단은 APR로 바뀐 것 같고요. 이제 선두권 1, 2 다툼을 달바글로벌과 APR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지역을 좀 넓혀가면서 리레이팅 될 수 있을지 좀 봐야겠습니다. 화장품 중심으로 질문 하나 가봤고요. 엔터도 볼게요. 여기도 지역 공략, 이 전략이 중요한 거였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하이브와 SM만 딱 놓고 봤을 때 오늘 극명하게 흐름이 좀 엇갈려서요. 어떤 이유에서일지 그리고 지금 구간에 이렇게 좀 엇갈린다면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하면 좋을지 좀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둘 다 실적 발표한 기업이죠. 네. 예, 근데 앞으로 실적에 대한 자신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SM은 워낙 1분기부터 좋았었고요. 2분기도 좋았었는데 그냥 다 좋긴 좋은데 하반기도 계속 좋을까 뭐 이런 느낌들을 살짝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건가 봐요. 예, 근데 그나마 하이브는 상저하고가 뚜렷하게 나올 것이다. 이번에 보니까 실적 관련돼서 2분기에 잡혔던 거 보니까 엔하이픈 이게 가장 많이 잡혔고 BTS 진 이게 잡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체 다 됐는데 그러면 이들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하이브의 특히 공연 수익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쪽에서 자신 있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단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저 멀리서 이제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나요? 아니면 차트 보면 녹여져 있는 걸까요? 근데 이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이제 한 톤 낮추셔서 돌아오면 또 사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쪽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과연 회사의 리스크냐 오너 리스크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어디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오너 리스크 쪽으로 한정적으로 가지 않나 싶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역시 캐대헌이라고 아시죠? 우리 앵커님도? 그럼요, 알죠. 예. 골든 좀 불러주세요. 따다단 대표님께. 진짜 하실 줄 잘 알고 표현했죠. 네. 거기서 저 몰랐는데 거기서 앨범 중에서 트와이스의 노래가 2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역주행하고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JYP 보시는 거예요? 그냥 투둥이 입장 맞죠? 쪽에서는 그냥 JYP 화이팅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자신감의 영역에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소비 쪽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이 꾸준하게 강합니다. 계속 갈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마스크화 프로젝트 본격화로 계속 모멘텀이 이어집니다. 황 팀장님, 여기도 세론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 그러면서 좀 정리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연속성이 나와요. 특히 HJ 중공업이 2자릿대 오늘도 계속 불을 뿜어내고 있거든요.
이 HJ 중공업 중심으로 흐름이 계속 나온다라는 점,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점, 어떤 포인트인가요? 세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를 이 종목에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방산 MRO 쪽에서 지금 미국이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남해안에 많이들 미국 군함들이 들어와 있고요.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이 업무들을 하고 있고, 뭐 HJ중공업은 HJ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좀 주가가 세게 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조선주의 단점이라면 많이 올랐다는 점, 네. 사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인데 아직도 갈 길이 저는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미국과의 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HD현대그룹 모두 다 이제 더군다나 이제 MRO까지 붙어가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MRO를 지금까지는 사실 뭐 국내 배들만 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군함까지 붙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오션이 먼저 수주를 했었고 이제 현대중공업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익이 업사이드가 나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진류, 그다음에 LNG와 관련된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그리고 기본 대형 조선사들 모두 다 포함해서 지금 조선업은 향후 이러한 호황이 언제 또 올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지금은 많이 갈 길이 좀 아직도 저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제가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정리를 해도 네. 될까요, 팀장님? 지금 사서 물리면 물릴 수 있습니다. 네. 물릴 각오로 안 사면 못 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주가 흐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 전에도 비싸다 그랬고 2주 전에도 비싸다 그랬고 3주 전에도 비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물릴 각오로 사지 않는 이상 못 살 확률이 높고요. 뭐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단기 좀 조정이 올 수 있겠지만 최근에 주가 조정, 가격으로 조정이 오는 것보다 기간 조정으로 오는 양상이 더 컸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엔진이 갔고 오늘은 또 카본이나 그다음에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엔진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재 포함해서 어려우시면 그냥 ETF 사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조선주 사는 것만큼의 수익률도 같이 오는 게 ETF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을 주는 게 ETF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MRO 키워드일지 LNG는 반짝하고서 연속성이 좀 전면에 서지 않는 것과 달리 MRO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부담스럽게 한번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도 괜찮을까요? 이거를 지금 시간이 별로 없죠. 네. 존스 액트법부터 이렇게 쫙 풀어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핵심만 그렇고 콕콕. 네, 예. 중소형사가 부각을 받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HJ 중공업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인가요?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네. 근데 뭐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 신규 상장 쪽에서 대한조선이라고 있는데, 맞아요. 이것도 신규 상장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눈여겨보긴 해야 되겠다는 쪽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기승전 조선기자재입니다. 지금 실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 턴어라운드 사이클로 보게 되면 기자재가 가장 빠르게 턴을 할 과정 흐름이고, 특히 아까 조선의 심장은 뭐다? 엔진? 엔진. 예. 네. 그럼 엔진 부품주들은 실적이 어떨까요? 좋겠죠. 좋겠죠. 그럼 오늘 오리엔탈 전곡이 왜 저렇게 폭등할까요? 아, 실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들어가는 경쟁력 있는 엔진 부품 회사들은 지금 실적이 다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리엔탈 전공부터 인화전공, 뭐 KSP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영향을 끼치면서 반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냥 이런 개별적인 요인들 갖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동안에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들 망하다 보니까 웬만하게 하게 되면 다 글로벌 1위예요. 특히 그런 쪽에서 성과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회사들은 훨씬 더 지금 실적이 강하게 부각받을 거다. 그러면 조선기자재 엔진 부품사 그렇게 이상입니다. 봐야 된다. 네. 두 분 모두 아직까지 조선의 에너지 충분하다라는 점까지 정리해 주셨네요.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황희연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